그것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했냐 안 했냐 하면은 이거는 의도를 했어요. 왜냐? 굳이 여기 옆대가리를 확장을 시켰어. 자, 포켓몬 괴담인데요.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부모가 바뀌었다? 캐터피 단대기 버터풀이지만 콤팡 버터풀 캐터피 단대기 도나리라는 속설이다. 생김새 몸무게가 비슷하며 다리 없는 도나리가 메가톤 킥을 쓸 수 있다. 요건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인데 애벌레 포켓몬 캐터피가 있어요. 이 캐터피가 진화를 하면 번데기가 됩니다. 그 번데기 이름이 단데기예요. 단데기가 진화를 하게 되면 나비가 됩니다. 버터풀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또 이런 포켓몬이 있어요. 콤팡이라는 애가 있는데 진화를 하면 도나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진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캐터피, 단데기, 도나리, 콤팡, 버터풀 끝에가 바뀐 게 아니냐 한 거지. 봐봐. 눈깔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 근데 이쪽이 눈깔의 형태를 가져가 보면은 똑같죠 이게. 그리고 주댕이 그리고 손, 꼬리나 어떤 무늬, 그리고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 그리고 이제 도나리가 메가톤 킥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메가톤 킥을 쓸 수 있어. 발이 없는데. 만약에 이미지를 얘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메가톤 킥을 써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이야, 가상. 이게 정식 진화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거야. 이미지가. 이 도나리가 어떻게 발차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는 건데 모습이. 요거는 디자인 조형대학을 나온 침착맨의 눈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99.9%도 아닙니다. 100% 바뀐 겁니다. 의도성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 실수로 이거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바뀌어서 출시가 되는데 이미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르게 나가고 막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써. 그러니까 되지 않았을까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대 0. 얘는 이제 나방이 되는 거고 얘는 나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야 되는데 아닌가? 나비가 되고 몰라. 자, 다음 파라섹트는 죽어있다? 도감에 따르면 동충하초인 버섯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파라섹트가 되면서 이미 의지를 잃고 눈동자가 사라져 있다. 어우, 섹트한데요? 요 애가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근데 눈동자가 풀렸어. 이 말은 뭐냐? 이제 만화적 표현인데 생각 기능이 멈췄다. 뭔가 조종당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많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뒤에 있는 게 버섯이야. 근데 버섯이 이때만 해도 공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섯이 이 몸을 지배해버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괴담이 아니고 설정이 써있어요. 그냥 봐봐. 등에 도다니는 건 공충하초라는 버섯이다. 성장한 버섯도 커진다. 영양을 섭취하지만 대부분은 등에 있는 버섯에게 빼앗긴다. 동충하초라는 등에 도달하는 버섯이 명령해서 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빨게 한다. 이미 여기 버섯이 맘대로 들어왔는데 자 이제부터 같이 씁시다. 이랬는데 흔쾌히 예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지. 야 이제부터 같이 씁시다. 이 방 좋은데. 그러니까 싫은데 한데 뭘 좋은데 뭐 그냥 같이 써요. 밥 갖고 와봐. 밥 같이 먹게.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같이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살게 된 거라서 이미 시작부터가 뜯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도 등에 돋아있는 버섯이 대부분의 영양을 빼앗긴다. 동충하초라고 불리는 버섯이 조종하고 있다. 벌레의 의사는 무시된다. 근데 이게 맨정신일 때 파라스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는 더 무시무시하겠죠. 버섯의 의지로 활동한다. 더 이상 벌레가 아니라 등에 버섯이 사고하는 듯하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먹는다. 파라섹트를 중국에서는 먹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 설정이죠. 요거는 이제 좀 올챙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곱창을 보여주는 포켓몬이 있다? 발챙이, 수륙챙이, 강챙이, 소용돌이 모양은 사실 내장이다. 이게 이제 장기자랑이죠. 이 포켓몬이 이 곱창 올챙이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포켓몬을 볼 때 아유 커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 포켓몬 하시는 분들은 아씨 곱창 치워 할 수 있습니다. 수륙챙이 수륙 양용에서 따온 수륙챙이였고 슈륙챙이로 수정되었다. 수륙챙이가 아주 슈륙챙이네요? 나 이제 알았어? 언제 바뀌었냐 이거? 이게 괴담인디? 실제 올챙이 배의 모델을 따온 겁니다. 올챙이 배가 투명해 오장육부가 다 보이는데 아니 오장육부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한방 약 같고 그러네. 들여다보면 정말 저것처럼 빙빙 도는 분이다. 자 여기 뭐 설명을 보면은 내장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피부가 얇다. 수륙챙이의 내장이 희뿌열 때는 필시 뭔가 병에 걸린 것이다. 진짜 뭐 동의보감 뭐 써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녀석 수륙챙이. 이게 개구리처럼 보이지만 올챙이가 그냥 이 상태로 자란 거야. 그래서 개구리 되는 버전 왕구리가 돼요. 그래서 색깔이 아예 다른 거야. 특별한 걸 쓰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디자인이 근본이 없죠.
2세대 근본이라고? 뭐 2세대면 다 근본 있어야 돼? 생긴 게 근본이 없잖아. 이 곱창을 비슷한 마이브로 좀 해달라 이거지. 색깔 뭐 변하고 할 수 있지만 곱창을 좀 약간 그 느낌 있게. 난 마음에 안 든다. 17년 8개월 만에 일어난 포켓몬이 있다? 96년부터 1세대부터 계속 누워있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괴담이야? 이건 괴담 아니죠? 앉아있고 누워있고 했는데 2014년 버전에 드디어 일어서 있습니다. 막 일어나려고 편해. TV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발로 채널 돌려.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채널을 맞췄거든요. 드르륵 이렇게 하다가 한숨 잘까? 맞다 약속 있는데 나가야지. 뒤뚱 누가 나 좀 일으켜 세워줘. 누구 없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나는데 4년 걸려서 겨우 일어났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발에 힘이 없네. 계속 누워있었더니 어쩌짜 해서 2014년에 겨우 일어났죠. 자, 다음 한 번쯤 낚여본 포켓몬이 있다? 도감에 의하면 찌리리공은 몬스터볼 만드는 공장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장난을 좋아하는 고스트가 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 찌리리공이 됐다는 낭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포켓볼로 이제 포켓몬스터를 잡는 형태거든요. 이제 막 야생에 이제 자연산 포켓몬들이 다니면 이 볼을 사용해서 딱 던져서 가둬. 그래서 길들여서 자기가 이제 키우는 거야. 되게 잔인하죠. 이런 포켓몬이 있어요. 찌리리공이거든요. 지나오면 분볼이 돼요. 얘가 돼.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색칠을 해서 스캔을 뜬 듯한 이 거칠거칠한 느낌. 그리고 이 선이 여기서 꺾여가지고 다시 작아지는 느낌. 여기서부터 원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대고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 요게 간지다 이 말입니다. 디지털로 그리면은 너무 깔끔하죠. 선명해서 좀 맛이 들어. 아무튼 이런 녀석인데 포켓볼이 아이템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면 주워서 쓸 수가 있어. 포켓볼인가 집으면은 전투가 벌어져. 포켓몬이라. 그런 녀석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유저들이 만든 스토리에 의하면 이 녀석이 실은 포켓볼 만드는 공장에 고스트라는 포켓몬이 있거든요. 얘가 악령인데 들어가서 장난치려고 놀래켜줘야지 했다가 씨발 이거 뭐야 누가 나 좀 내보내줘요 하다가 일체화가 됐다. 그리고 들어온 김에 얘가 자손을 번식해서 개체수가 많아져서 야생에 돌아다닌다 라는 게 유저들의 이야기. 들어왔는데 씨밤 쾅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고스트야. 아니 당신은 이제부터 찌리리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찌리리공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은 이제부터 찌리리공입니다. 더 이상 고스트로 살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히스이의 모습. 포켓몬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새로운 게 추가되기보다는 원래 있던 거를 비트는 것도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아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포켓몬이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 뭐 나시. 대부분의 지역에는 나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알로라라는 지역에서는 얘가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태의 아종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것도 히스이 지방의 그 형태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히스이는 옛날 시점이에요. 원시적으로 포획하고 막 이런 내용이라고 들었거든. 소영이도 알더라고. 옛날 히스이에서는 포켓몬을 잡으려면은 규토리랑 뭐를 뭐 섞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던져야 된대. 또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만약에 유저 말대로 포켓몬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다면 원시 시대인 히스이 지역에 얘가 어떻게 있냐 이거야. 이 찌리리공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저들의 이 얘기를 제작사에서 반영을 안 시켜준 거야.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찌리리공 이거 혹시 고스트가 포켓볼 공장에서 장난치다가 들어가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닌데?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쌓이게 된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게 화기애애질 수 있는데 유저들이 이거 찌리리고 포켓볼 공장에서 고스트가 장난친 것? 이랬을 때 급정색. 자 다음 그림자에 잠식당하는 포켓몬이 있다? 도감에 따르면 삐삐픽시는 달맞이 동굴에서 그림자를 피하며 살고 있었는데 팬텀은 그림자 포켓몬으로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린다. 픽시와 팬텀은 형상 및 몸무게가 비슷하다는 논리예요. 이게 팬텀, 픽시. 근데 비슷하게 생겼거든. 얘가 외계인이에요. 외계 생명체인데 지구에 내려와서 포켓몬 취급을 받는 거지. 와우로 치면 불타는 군단이라고 부르는데 각자 종족명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레다르입니다. 근데
불타는 군단이구나. 같이 묶어가지고 앞으로 저를 에레다르로 불러주세요. 알았다. 불타는 군단. 그래서 다른 포켓몬들하고 묶어서 포켓몬이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이 지성이 있어요. 단지 힘이 약해서 포켓볼에 우겨 넣어서 몸통 박치기, 매지컬 샤인 뭐 이런 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 픽시가 몸무게가 1.3m, 40kg입니다. 근데 팬텀이 픽시의 그림자가 분리됐다는 거야.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그치? 이 녀석은 1.5, 40 조금 더 들어왔어. 조금.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 제 생각엔 이래요. 여기서 만약에 갈라져 나왔다고 쳐. 삐삐에서. 그럼 얘가 나와가지고 번식을 해서 알을 낳아. 그래서 형태가 없는 녀석들이 나온다는 거잖아. 여기까진 맞죠? 가스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 얘가. 그럼 팬텀이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어디서 구수한 냄새 나지 않아? 했을 때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팬텀에서 고호스가 태어나고 고호스에서 고호스가 되는데 고호스에서 팬텀이 되려면 통신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야. 나는 인위적으로 통신을 교환했을 때 얘가 드디어 완성이 된다는 거는 삐삐의 그림자에서 나와서 자연 상태에서 팬텀들이 번식을 했을 텐데 그게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유저들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하하하 하면서 넘어간 건데 찐이 갑자기 달라붙어서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스에서 생성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호스는 팬텀 방귀인가요? 아 예. 야,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캐릭터 무단 사용 초능력자 유리겔라 닌텐도와 법정 싸움. 고소당한 포켓몬이 있다? 닌텐도는 나를 사악한 존재로 나타냈다. 쟁송에 휘말린 유리겔라는 더 이상 포켓몬 카드 및 TV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송 결과는 방장이 알아보자. 윤겔라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유리겔라 패러디죠. 누가 봐도. 그쵸? 이제 여기에 유리겔라가 닌텐도는 나를 사악한 포켓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싫어! 나 싫어! 이 윤겔라라는 캐릭터 쓰지 마! 포켓몬 카드 및 TV에 출연하지 마! 했는데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가 계속 소드에도 어디에도 4세대에도 윤겔라가 계속 나오죠. 그 말은 소송에서 안 됐을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드얼럿2의 악당 유리는 라스푸틴과 유리겔라에게서 발상을 얻은 인물이다. 포켓몬스터 윤겔라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리겔라는 이 때문에 1999년에 닌텐도 측에 명의도용으로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의 손해배상에 소송을 걸었다. 여전히 포켓몬스터에서 윤겔라라는 네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닌텐도가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 측에서 윤겔라는 초능력을 쓰는 포켓몬입니다. 초능력을 써보시지요? 라고 해서 댓글망 을 시켰다는 도시 전설이 있다. 소송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패소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도시 전설이다. 아무튼 이 소송으로 포켓몬 컴퍼니는 유리겔라의 주장을 존중해 TCG 등에서 윤겔라의 카드가 재복각되지 않자 후딘 계열의 카드는 KC에서 바로 후딘으로 진화시키거나 KC로만 플레이하는 변칙적인 플레이로만 플레이하는 게 방식이 바뀌었고 이는 202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리겔라가 수많은 메일을 받게 되자 2020년 11월 자신이 요청한 TCG 재발매 금지를 취소했다고 알려졌다. 2020년까지 버틴 게 신기해. 윤겔라를 못 쓰면 KC에서 후딘으로 넘어가 할 때 한 번에 넘어가야 돼. 한 번에. 아니면 KC로만 플레이. 그러면 이 윤겔라 TCG 카드는 되게 희귀했겠네요. 지금 이제 복각이 돼도 기존에 나왔던 몇 년도판 윤겔라이기 때문에 비싸겠네. 윤겔라 저 카드 갖고 있어서 일부러 버팅긴 거 아니? 근데 이 말은 TCG 재발매 금지 요거 주장을 존중하고 요게 패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합의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 안 그랬으면 이게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했겠죠? 그냥 막 찍어내면 되지. 근데 내가 봐도 윤겔라 유리겔라는 좀 심했어. 유리겔라 편은 아니지만 윤겔라 유리겔라 너무 비슷하고 숟가락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난 차라리 숟가락은 들고 뭐 이름은 게라르 뭐 아무튼 뭐 이상한 좀 다르게 하면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리겔라로 패러디해서 나오고 카우보이 비바에도 유리겔러맨이라고 나오고 자 아무튼 이랬다는 것. 어미를 잃은 슬픔을 하는 포켓몬이 있다? 켄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켄카 새끼 중 어미를 먼저 잃은 켄카 새끼가 어미의 뼈를 두르고 탕구리가 된다는 루머가 있다. 탕구리는 죽은 어미의 머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한다는 도감 설명이 있는데 보면은 탕구리라는 애가 있어요. 탕구리라는 애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포켓몬이 있습니다. 탕구리라는 애가. 근데 얘는 설명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어미를 잃어서 어미의 뼈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포켓몬.
근데 켄카라는 포켓몬도 있거든요. 켄카? 공룡에다가 캥거루를 합친 것 같은 포켓몬이에요. 메가 켄카는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켄카 하나만 있어. 이게 따로따로거든? 아까 탕구리랑 이 켄카는? 근데 탕구리가 사실은 켄카의 종인 거지. 주머니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찍 죽는 경우는 엄마의 뼈를 쓰면서 독립된 포켓몬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원래는 이 켄카 새끼인데 엄마가 일찍 죽은 켄카는 탕구리가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어미가 같이 주머니에 키워준다면 켄카가 되는 거고 수컷이 될 수도 있고 암컷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아.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 포켓몬 도감에 분류를 할 정도로. 만약에 이게 맞다면 같은 포켓몬인 거지. 주머니에서 살면 성장 뭐 촉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걸 못 받으면은 계속 한 이렇게 작은 채로 사는 걸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메가킹카는 얘가 일시적으로 버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다시 돌아와요. 얘가 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세진 거고 다시 쏙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잃은 켄카가 많은 이유는 켄카 고기가 맛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요거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 애기 켄카가 너무 좀 달라. 비슷한가? 아 꼬리가 비슷하네. 꼬리가 얘가 볼록 이렇게 나온 게. 근데 그냥 버릇이실 수 있어요. 그냥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의 버릇. 여기서 좀 더 추가해주세요. 더 강해 보이게 추가해주세요. 아 어떡하지. 그냥 뿔 하나 여기 끝에 볼록. 여기도 볼록. 좀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아 이렇게 볼록. 볼록 그냥 이게 딱 좋은데 아 그래도 더 강화된 걸 표현하셔야죠. 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 덕지덕지 붙이고 볼록 그럴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포켓몬스터 괴담. 유독 괴담이 많은 게임이 있어요. 언더테일이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포켓몬이라든지 인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린이들 혹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 그런 괴담이 좀 많아 사실. 왜냐하면은 그게 유포가 되려면은 재밌어가지고 막 신나서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괴담 제작자도 있어야 하는데 괴담 제작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해서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아이들은 신나서 야 이거래 막 하면서 막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괴담이 좀 많다. 검은 닌텐도? 은근슬쩍 포함된 성인양 요소를 지칭하는 표현 용어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풍자나 블랙조크, 살짝 야한 내용, 어린아이에게 섬찟하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검은 닌텐도로 지칭된다. 은근한 표현. 마리오 시리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보니 다채로운 형태의 검은 닌텐도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게임에서부터 등장한 슈퍼버섯의 모티브는 마기 광대버섯이다. 이게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버섯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라는 건데 별로 안 닮았는데요? 3번? 아 이거는 맞네. 근데 이거는 좀 억지 같아. 이쁘게 디자인 꾸며봐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의도된 것인지 불명이지만 오프닝에서 피치공주가 파이프에 먼저 들어가고 이어서 마리오, 키노피오, 루이지가 들어가서 파이프를 지나가는데 이때 마리오의 시선이 피치공주 치마 속에 향해져 있다. 아 이렇게 너무 대놓고 본다. 뭔가 좀 집중하는 표정으로 본다. 다행히 곧바로 고개를 돌리긴 하지만 고개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거지. 그치? 의도적으로 이 연출을 한 거잖아. 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 하면서 다 같이 날아가면 아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돌려버리면 알고 만든 거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피 발판 위에 공같이 생긴 몬스터를 하나 올려놓고 다른 발판에 플레이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나도 올려놓고 해서 여기서 그린스타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그것을 연상시킨다. 근데 이거는 의도했냐 안 했냐 하면은 이거는 의도를 했어요. 왜냐? 요 부분하고 크기가 똑같질 않아. 굳이 여기 옆 대가리를 확장을 시켰어. 나는 이게 의도성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옆에 대가리를 늘렸다는 게 이게 딱 검은 닌텐도가 아닌가 싶어. 이 정도 은근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만들다가 아우 나 못 참겠어. 막 하나 집어넣어야지. 나 못 참겠어. 개던코 성인들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도 둘이나 되고 키노피오를 나무에 묶어놓고 에너지를 빨아들인다거나 살아있는 알공장으로 개조된 거대 요시, 개씨 등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요시가 인위적으로 개조가 된 거지. 아 술을 먹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술을 마시는 게 나와서 봐봐 이런 거지. 운전 다 끝나고 와 해서 담배 후, 막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그러지 않아? 이런 게 있잖아. 그치? 막 이러면은 막 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렇잖아, 그지? 그것처럼 술 담배를 같이 먹는다면은 요게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동숲 우리 알잖아. 도루묵씨 저장을 하지 않고 게임을 다시 켜게 되면 불쑥 튀어나와서 플레이어들에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잔소리하는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꽤나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 아, 뚜더지가 개무섭네. 도루묵씨가 게임 리셋이 말하는 대사. 그래, 인간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대. 근데 저장 안 하고 전화 끊으면 그게 없던 일이 될 거라 생각하나?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 있는 기라. 갖고 싶은 아이템이 안 나왔다고! 저장 안 하고 전화를 끈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아예 없었던 일로 한다거나 이제 니도 슬슬 졸업해야 안 되겠나? 뭐든지 슬슬 잘 풀리는 인생은 애시당초 없는 기다. 때로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야 인생이라는 된장국에 깊은 맛이 우러나는 기라.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라. 그런 삶은 오히려 인생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초판에서는 그렇게 리셋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라면서 진짜로 게임 세이브 데이터를 날려버렸대. 당연히 항의를 심하게 받았고 본사까지 찾아가서 난동 피우는 구매자도 있어서 추가 발매된 팩이나 게임큐브 버전에서는 그냥 화면이 암전되면서 낚시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렸을 때는 무서울 수 있는데 다 커서 하면 짜증만 나는 캐릭터고 존재 자체가 트롤링에 가깝다. 위협적인 사운드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적잖은 공포심을 주는 존재. 매뉴얼에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플레이할 때 도루묵씨 때문에 아이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써놨어.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배터리를 신경 쓰지 못해서 툭 꺼지게 되거나 실수로 저장 안 하고 끄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끄고 갔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막 몰아세우면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저씨의 금구슬. 부디 요긴하게 써다오. 아저씨의 금구슬이니까. 이게 일본어로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똑같죠? 아저씨의 고일환. 부디 요긴하게 써다오. 아저씨의 고일환이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뮤의 유전자를 개조해서 만드는 생체 변기. 이것도 좀 무서워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게 좀 많았어. 근데 순수하고 착하고 막 이런 애를 마개조 시켜가지고 막 전투 변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본인의 막 의지는 막 다 막 말살돼가지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어. 나무킹. 겉보기에도 설정상으로도 숲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필 줄 아는 강한 포켓몬이라서 이게 왜 검은 닌텐도인가 싶겠지만 일본판 이름이 주카인. 주카이 숲에서 따온 거라고 한다. 근데 이건 좀 억진데? 자살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곳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오키가하라 수해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도시전설. 숲속에서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옴. 아마조니아처럼 광대한 지역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 면적은 여의도 택지 면적의 약 10배에 불과하다. 개 넓은데? 여의도 택지 면적 10배 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비교하면 너무 작다 이거죠. 귀신보다 무서운 건 쓸데없이 뻘짓하러 온 양반들이다. 일명 귀신도 거르는 뻘짓러들. 무시무시한 마경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할 짓 없는 인간 군산들이 모여서 뻘짓거리를 한다. AV를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종교에 심취한 사람, 오컬트 매니아 등 차분하게 자살하기에는 좀 시끄러운 장소가 되었다. 그럼 오히려 좋은 걸지도?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나와서 자살 못하게 하는 걸지도? 각 창작물에도 막 나와요. 어디서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난 내가 한 게임 거기가 여긴가 했네. 거기 무인도였잖아 그지? 그 식인종들 있잖아 식인종들. 근데 인간고기 제일 많이 먹은 건 우리였고. 따라큐. 실제 내부 모습을 본 학자가 쇼크사했다. 나옹은 따라큐의 내부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고 한다. 따라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카츄 이거 가죽을 쓰고 있잖아. 이 안에는 다른 애가 들어있어. 이게 눈이 이걸 거야. 근데 얘가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피카츄를 쓰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야. 천 이거 가죽 천. 왜 이걸 쓰냐? 너무 무섭고 흉측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껴서 친해지지 않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카츄 캐릭터로 골라가지고 이걸 쓰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그렸겠죠? 열심히 그렸겠지 피카츄를. 지우가 버린 피존트라는 얘기도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인기 있는 피카츄의 모습을 쓰고 다닌다. 아주 슬픈 녀석이지. 들킨 모습. 공격을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변해. 공격을 받아 목이 꺾이거나 뒤집어 쓴 천이 찢어져 버리면 밤을 새워서 수선한다.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속을 봐버린 트레이너는 그날 밤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 같은 게 좀 블랙 닌텐도죠. 이게 지우가 버린 피존투일 수 있다. 꼬리가 이 꼬리가 아니긴 해. 구구꼬리긴 해. 구구꼬리도 아니네. 깨비드리조도 아니네. 이 느껴지나요? 이 근본의 피랍. 그림이 살아있는 거잖아. 피존2와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역대 시리즈에서 취급은 서로 매우 암울했다. 근데 피존2는 지우가 써가지고 인기 좀 있지 않아? 인지도가? 게임 안 해본 사람들도 피존2는 알아. 근데 깨비드리조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전투, 가스 하면서 피전투 하면서 들어가는데 깨비드릴조는 이름부터가 뭐 로켓단 간부가 이 녀석을 꺼낸 적이 있고 먹코 얘 단달이한테 저 털렸잖아. 1세대에서는 포켓몬 리그 사천왕 리더 대장이었는데 2세대에서 석영리그의 챔피언이 됐어. 1세대 챔피언 누구지? 나잖아. 아 그린? 그럼 그린을 레드가 꺾는 건가? 그럼 레드가 챔피언 아니야? 그러니까 1세대의 챔피언은 나고 그렇게 치면 다 나임. 아 맞네? 아 그렇게 치면 다 나네? 아 맞네. 이거 멍청했네? 근데 아무튼 얘가 단델한테 줘 털려요. 서로 용용이잖아. 줘 털리지. 그러니까 단델이 포켓몬 세계관에서는 제일 세다는 거야. 이게 최근 앤데 제일 세다로 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푸시. 근데 내가 이김. 내가 이겼어. 그래서 얘 가짜 챔피언 탑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보러 온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진짜 챔피언은 단델님 아닌가요? 팩터스. 기력의 덩어리로 처발라가지고 이긴 게 뭐 챔피언입니까? 단델님처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챔피언이죠. 팩터스. 그리고 졌을 때 포즈도 있는데 푹 눌러 쓰는 거 있어요. 푹 눌러. 그다음 그 소영이가 이거 맨날 흉내 냈었어요. 옛날에 그 승부욕 때문에 너무 분해. 하지만 이내 인정하고 그래 네가 챔피언이다. 축하.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그래서 타워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여기 있다. 오늘도 아빠가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써요. 근데 저녁에 아빠 또 라디오 하러 가.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지 알아? 이 영감이 대결할 때 막 이러거든. 그거 흉내낸 거야. 그때 이거 한창 포켓몬 할 때라. 왜? 발참 어떡해. 이게 영감이 뭐 이렇게 촥 던지면서 이렇게 촥 시작하는 거거든? 촥 던지는 거를 한 거야 지금. 마스타드. 단델. 단델. 근데 레드는 유저잖아. 유저라서 세계관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아 2세대에 집어넣어버려서 NPC화가 돼서 레드 그린 이렇게 두 개는 특별대우? 그럼 레드랑 단델하고 붙으면 레드가 이긴다고? 근데 나한테 줘 터졌잖아. 그러면 그린 대 단델. 그린은 레드에게 챔피언전 털린 후에 창록시티 체육관 관장하고 있어요. 그거네. 관장님이야. 한때 잘 나갔던 선수였지만 체육관은 대충 운영하고 있어. 레드에게 진 충격으로 놓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망주를 발견했어. 자기 체육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포켓볼을 던지는 폼이 너무 아름다워. 그때부터 이제 술 끊고 같이 자전거 타면서 키우는 거지. 자기 체육관 소속의 트레이너를. 클리셰지 클리셰. 메타몽에 관한 이야기. 지금 4시 40분이네요 안타깝게도 빨리 가야 됩니다. 원래 4시에 꺼야 되는데 겁만 혈다 갔다고?